20% 컷오프 10명 명단 공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10명입니다. 명단 다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에서는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있고요. 4선의 신계륜 의원, 3선의 류인태 의원, 그 다음에 전정희 의원, 노영민 의원, 송호찬 의원, 이 6명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비례대표에는 백공계 의원, 홍일학 의원, 임수경, 김현 의원 이렇게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현 의원은 1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명. 저희가 볼 때는 기대치보다는 적었다. 하지만 양보다 숫자가 좀 적죠. 예. 어제 4명 발표한 그렇죠. 거 있죠. 네. 어제 4명 발표한 거는 불출마 선언한 예. 문재인, 최재성, 김성거, 신하경 네 의원. 14분인데요. 총 원래 20%면 한 25명 그 정도 남으셨다고 계산이 했는데 되죠. 120명. 예, 그래서 그 작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탈당해서 경쟁하는 야당에 들어가 있는 당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개인적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제외했다. 선거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있겠죠. 같고요. 그래도 국민들 생각에는 좀 작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 의회 다선 의원이 문희상 의원과 유인태 의원이 포함됨으로써 물갈이 폭보다는 양보다는 질을 1차 컷오프는 그 질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보도장님하고 같고요. 근데 저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그 비례대표 중에서 김현 의원과 임수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컷오프가 아니고 어떤 총선 전략의 일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 의원을 다시 이렇게 했을 때, 공천을 했을 때, 이게 사실 금방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술 마시고 무죄는 났지만은 그런 게 전부 다 당장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임수경 의원 있죠. 사실 방북 옛날에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분인데 만일에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핵 미사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다음 테러 방지법하고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런 와중에 그리고 통진당과 옛날에 어떤 한명숙 총리의 어떤 비례대표 선정 이런 문제가 있죠. 이석기 의원 문제와 더불어서 또다시 떠오르면은 야당으로서 있죠. 만일에 종북 프레임 이걸 여당이 씌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은 제외하는 게 야당의 어떤 이번 총선 전략으로서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고려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근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다 승복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10명 오늘 알려진 글쎄요, 거예요? 이제 아까 오다가 보니까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승복한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 벌써 말씀하셨지만 김현 의원은 이의 신청을 할 거다. 아마 이의 신청 근데 이의 신청 결과는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 주관이 섞였는지 몰라도 제일 조금 의외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게 아마 문희상 의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반발을 한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되면 정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 억울해 할 겁니다. 제가 진짜 다 억울해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미 이삭축회 하겠다고 한 당에서 밝힌 방침이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즉 친박이 비박을 학살했다든가 내지는 친노가 비노를 정치적 명분으로 탈락시켰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으면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명분은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김종인표 컷오프, 진영 컷오프가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미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와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의 지지도보다 의원의 지지도가 낮은 거를 합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재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선배들이 양해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스스로 이심전심이 돼서 아마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다선 중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정당이나 또 한다며요. 네네네. 2차가 이제 3선 이상 50%와 초재선에 대해 30%에 대해서 정밀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정밀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3차로
도덕성 검증을 해서 세 차례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김종인 표 공천 불가리는 이제부터다. 정밀 심사부터다. 판도의 상자는 열렸지만 끝이 아니다. 아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신계련 의원이나 뭐 이런 저희 노영민 의원은 억울해하지 않을까? 노영민 근데 의원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 그 선언을 불출마 선언했는데 했었죠. 뭐 그러니까 신계련 의원 뭐 유죄 판결 받아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그분들은 뭐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뭐 본인들하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서 소장님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성조사와 이런 걸 예. 했다니까 객관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라 출신들이 보면 이렇게 사물을 약간 뒤집어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향으로 보면 이런 아직 이제 2차, 3차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시면서 바로 이제 친노 청산, 예. 그 다음에 운동권이 정치에 뭐 또 탈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친노를 치는데 나눌 거다. 그 나누는 게 뭐 세대로 좀 나뉠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학번 70년대 이상 학번들. 70년대 이상 학번들은 좀 요번에 뭐 탈락이 될 거고 그래도 친노의 핵심이 80년대 젊은 영세 제너레이션은 예. 남을 거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교감이 예. 있는데 예. 결국은 나중에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자신과 비슷한 이제 동료급에 있는 원로들은 좀 퇴진시키고 아하. 그렇지만 자신을 따라야 되는 핵심 그룹은 계속 남길 거다. 이런 주장들을 가진 예.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번 1차 컷오프만 봐서는 그런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못 떨어진다는 떨어진다.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탈락 의원들은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고요.